음식과 바꾸어 고쳐드릴게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는 자동차 경주의 전설이었다. 2017년 4월 15일 광주의 중고부품 시장에서 한 노숙자가 음식과 맞바꾸겠다며 자동차 수리를 제안했습니다. 몇 분 뒤 수십 명의 목격자 앞에서 그는 도시 최고의 정비사들도 찾지 못한 전자결함을 고요히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10년 전 자취를 감춘 전국 랠리 3회 우승자였습니다. 굶주림을 달래려 했을 뿐인 그는 어떻게 전설의 손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광주 중고부품 시장의 공기는 탄 기름 냄새와 신선한 생선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햇빛이 강렬히 내리쬐는 한낮, 시장의 한복판에는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가 서 있었다. 차 주변으로는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차 주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이런 망할 차 때문에 중요한 회의를 놓쳤어. 내가 얼마나 중요한 계약을 기다렸는데. 슬림한 정장 차림의 남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미 2명의 정비공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엔진을 들여다보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견인해서 정비소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이 든 정비공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김재현 아니야. SK텔레콤 이사라던데. 와, 저런 비싼 차를 몰면서도 운이 없네. 그때였다.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옷은 낡고 더러웠으며 손에는 오래된 기름 자국이 남아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게 맑고 강렬했다. 음식과 교환으로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시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누군가가 칼처럼 날카롭게 외쳤다. 야, 저 노숙자가 뭐라고? 제네시스를 고친다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김 이사님, 저런 사람한테 맡기시겠어요? 차가 더 망가질 텐데요. 웃음소리가 그를 찔러댔지만 남자는 차분했다. 그는 천천히 차 앞으로 걸어가 한쪽 무릎을 꿇고 엔진 후드에 귀를 가까이 대었다. 그의 눈이 잠시 감겼다가 주머니에서 녹슨 렌치를 꺼냈다. 5분만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차주인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더 망가질 게 없으니까. 남자의 손이 엔진 속으로 들어갔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의 손놀림은 전문적이었고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다루듯 정확했다. 몇 분의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작은 부품을 손에 들고 일어섰다. 전자제어 모듈에 숨겨진 결함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가끔 발생하는 문제죠. 그가 설명했다. 시도해보세요.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차주인이 키를 돌렸다. 순간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시장에 울려 퍼졌고 군중 위로 갑작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어떻게? 차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는 일어서며 옷에 먼지를 털었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오래된 자동차 경주용 열쇠고리였고 그 위에는 KD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차주인이 호기심에 그것을 주웠다. 이게 뭡니까? 어디서 구하신 거죠? 남자는 갑자기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열쇠고리를 가져갔고 그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과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장의 좁은 골목 사이로 사라졌다.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차주인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대체 누구였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아니야. 난 그의 손놀림을 봤어. 전문가였어.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열쇠고리 내가 본 것 같은데. 차주인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엔진 소리를 듣고 있었다. 3년 된 차인데 이런 문제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그가 단번에 알아챘을까요? 그날 밤 광주의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시장에 나타난 신비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었고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열쇠고리, KDH. 그것은 과거의 영광 혹은 깊은 상처의 흔적이었다. 누가 그 남자인지,
왜 그가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숨기고 있는지 광주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소나기가 광주의 거리를 쓸어내리던 어느 목요일 저녁, 대구 아동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어둠과 빗줄기로 가려져 있었다. 박민호는 병든 아들 지훈이를 뒷좌석에 눕혀놓고 계속해서 시동을 걸려 애썼다. 8살 지훈이는 고열로 온몸을 떨고 있었고 그의 작은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제발, 제발 시동 좀 걸려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스마트폰 화면은 이미 3번의 부재중 전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내 수지는 병원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호는 대시보드를 세게 내리쳤다. 이런 망할, 그는 소리쳤다. 비가 차 유리창을 더욱 거세게 두드렸고 뒷좌석에서는 지훈이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빠, 아파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냘펐다. 민호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차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제 아들이 아파요. 비에 젖은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빗방구를 비추고 있었다. 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택시를 잡아야 할지 고민하던 그 순간이었다. 무슨 문제입니까? 민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비에 젖은 모습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듯한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 차가 안 움직여요. 제 아들이 고열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민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후드를 열어보았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얼마나 오래 일했습니까? 남자가 물었다. 갑자기 10분 전쯤에 시동이 안 걸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잠시 엔진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볼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분해했다. 민호는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남자는 펜의 스프링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엔진의 어딘가에 꽂았다. 그의 손가락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시동 걸어보세요. 남자가 말했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민호는 운전석에 앉아 키를 돌렸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동물처럼 엔진이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힘찬 소리로 살아났다. 살았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어떻게 하신 거죠?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연료 분사 시스템의 임시 우회로예요. 병원까지는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내일은 꼭 정비소에 가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민호는 지갑을 찾기 시작했다. 남자는 손을 들어 거절했다. 아이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도시락 가방을 꺼냈다. 적어도 이것이라도 받아주세요. 아내가 준비한 김밥과 떡볶이예요. 남자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도시락을 받았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다. 아드님을 빨리, 남자가 말했다. 네네. 민호는 차에 뛰어들어 출발했다. 100미러로 남자를 보니 그는 이미 비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음성 메모를 녹음했다. 오늘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 한 노숙자가 펜스프링으로 내 차를 고쳤어. 그는 마치 전설적인 정비사 같았어. 그날 밤 늦게 지훈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민호는 병원 복도에서 그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분이 오늘 밤 내 아들을 구했습니다. 펜 하나로 차를 고친 기적의 손. 민호는 그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짧은 동영상이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에게 공유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상한 메시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혹시 강대현 아닌가요? 그 손놀림. 분명히 그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에요. 강대현. 10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불가능해요. 강대현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민호는 화면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강대현? 그게 누구지? 그는 곧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점점 커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호화 쇼룸.
유리와 크롬으로 장식된 내부는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수입차들이 전시되는 곳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시아 최초로 들여온 한정판 페라리 SF 구징 스파이더가 공개되는 날이었고, 일본의 대형 기술 회사 CEO와의 중요한 계약 체결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우리에게 5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최태영 대표는 긴장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쇼룸 중앙에는 붉은색 페라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샴페인 테이블과 고급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대표님, 일본 측 대표단이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다.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페라리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시연 준비는 다 됐나? 그때였다. 엔지니어 한 명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지금 당장 고쳐. 엔지니어들은 즉시 후드를 열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일본 대표단은 이미 로비에 도착했고 태영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망할 장난이야? 3억짜리 차가 시동도 안 걸려. 태영은 속삭이듯 분노를 쏟아냈다. 그때 쇼룸의 한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SNS에서 그 영상 보셨어요? 펜으로 차를 고친 그 남자요. 태영은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김미서, 쇼룸 근처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오늘 행사에 보조 정비사로 초청되어 있었다. 무슨 영상? 태영이 물었다. 지난 이틀 동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에요. 한 남자가 노숙자처럼 보이지만 어떤 차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해요. 광주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태영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지금 페라리 본사에서 온 엔지니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길거리 노숙자가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일본 대표단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태영의 눈에서는 절망이 읽혔다. 그를 데려와 보죠. 미서가 조용히 제안했다. 이미 다른 방법은 다 실패했잖아요. 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안에 그를 데려와. 미서는 즉시 쇼룸을 빠져나갔다. 그녀는 SNS에 올라온 정보를 바탕으로 그 신비한 남자를 찾아 나섰다. 놀랍게도 그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강남의 한 골목에서 발견되었다. 벤치에 앉아 먹을 것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당신이 강대현 씨인가요? 미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제가 누구든 그게 중요한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어딘가 부드러운 면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미서는 상황을 설명했다. 남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페라리라. 그가 중얼거렸다. 오래됐군요. 오실 수 있나요? 미서는 간절히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냥 음식만 약속해 주세요. 30분 후 강남의 고급 쇼룸에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을 때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일본 대표단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태영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당신이 데려온 전문가요? 태영이 미서에게 속삭였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페라리로 다가갔다. 그는 차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펴보더니 후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손이 차체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SF 브리종 스파이더, 하이브리드 시스템,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그가 중얼거렸다. 엔지니어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후드를 열고 엔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정확하고 섬세했다. 몇 분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이 부분이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센서 오류입니다. 아마도 운송 과정에서 생긴 문제겠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의 손에 고정되었다. 5분, 10분,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시도해보세요.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키를 받아 시동을 걸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마치 분노한 짐승처럼 페라리의 엔진이 살아났다. 그 소리는 쇼룸 전체를 진동시켰고
모든 이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다. 일본 대표단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태영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남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 유명한 열쇠고리였다. 일본 대표단의 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는 열쇠고리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다. KDH, 강대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당신이 그 강대현입니까? 3번의 아시안 랠리 챔피언?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남자는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미선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녀는 전설적인 레이싱 드라이버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변했다. 한국의 모든 뉴스 채널과 SNS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도배되었다. 전설의 귀환, 강대현, 그는 살아있었다. 자동차의 규제 거리에 유령이 되다. 비극에서 신화로 강대현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서울 시내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10년 전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강대현이 아시안 랠리 챔피언십 시상대 위에서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누더기 옷을 입고 초호화 페라리를 고치는 남자의 모습. 미서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는 갑자기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강대현이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강 씨, 1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가족 사고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레이싱계로 복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미선은 정비소의 안쪽 방문을 굳게 닫았다. 그 안에는 강대현이 창가에 서서 바깥 세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미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깊고 어두웠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신문을 집어들었다. 한 면에는 대현의 과거 사진과 함께 큰 제목이 적혀 있었다. 비극에서 돌아온 영웅, 그리고 작은 글씨로 아내와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이런 쓰레기 같은. 미서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말은 아니에요. 대현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날 운전한 건 내가 맞아요. 미서는 말문이 막혔다. 방 안에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들 둘 사이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대현은 창가에서 몇 걸음 떨어져 낡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의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연이와 지은이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었죠. 내 아내와 내 딸.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마치 10년 동안 말라버린 것처럼. 경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전라도 산길을 달리고 있었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수연이었죠. 지은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순간의 방심이었어요. 커브길에서. 트럭이 갑자기. 미선은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하지만 대현은 마치 그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이미. 수연이의 마지막 말은 사랑해였어요. 지은이는 그냥 노래를 불렀죠. 끝까지. 방 안에는 오직 대현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미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로 레이스트랙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차를 만지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미서가 조용히 말을 마쳤다. 대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내 손이 그들을 돕는 것은 허락했어요. 그게 내 속죄의 방식이었죠. 창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저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살인자야.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고. 미선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책임을 져라, 강대현. 돈 많은 레이서의 특권. 진실을 밝혀라. 미선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저런 말을. 당신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일 뿐인데. 하지만 대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미소만이 그의 입가에 맴돌았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조심했다면,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그만해요. 미서가 갑자기 소리쳤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벌하는 건 그만해요. 사고는 사고일 뿐이에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현은 미서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비쳤다.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들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때 정비소 안쪽 작업장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주인 윤석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미서야, 이걸 봐. 윤석이 사진을 내밀었다. 그것은 대현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의 목에는 바로 그 KDH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다. 우리 창고에서 찾았어. 난 원래 자동차 잡지를 모으거든. 윤석이 말했다. 그는 대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영광입니다, 강 선수님. 당신은 제 영웅이었습니다. 대현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속의 자신은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다. 자신감에 차 있고 눈은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대현이 중얼거렸다. 밖에서 시위대의 외침이 점점 더 커져갔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대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미서가 놀라 물었다. 다시 그림자 속으로. 대현은 뒷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강대현은 후드를 깊숙이 눌러쓴 채 골목길을 빠르게 걸어갔다. 그의 뒤로는 미서가 우산을 든 채 쫓아오고 있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에서 튀어오르며 작은 물보라를 일으켰고 가로등 불빛은 무릉덩이 위에서 희미하게 일렁였다. 강씨, 제발 멈춰요. 미서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대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도망쳐.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 미서가 마침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내쉬고 있었다. 이렇게 도망치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현은 멈춰섰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해결할 게 없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재능도 여전히. 재능? 대현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 재능이 내 가족을 죽였어요. 내가 자동차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속도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는 주먹을 들어 가까운 벽을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미서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곧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이렇게 자신을 벌하는 건 그만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아내와 딸이 이런 모습을 원했을까요?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길거리에서 영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대현은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다. 비가 그의 눈물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미서는 놓치지 않았다. 당신은 모르잖아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밤 내 꿈에 그들이 나타나요. 수연이는 웃고 있고 지은이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매번 내가 깨어날 때마다 그들은 다시 사라져요. 매일매일 10년 동안. 미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대현의 피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적셨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두 사람은 빗속에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대현의 눈에서는 10년 만에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갑자기 미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한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네, 정비소입니다. 네? 지금요? 미서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다. 그녀는 대현을 바라보았다. 누구죠? 대현이 물었다. 정 회장이에요. SK자동차의 회장. 미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대요. 지금 당장. 대현은 눈을 크게 떴다. SK자동차 내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 정비소로 오고 있대요. 30분 후에 도착한대요. 두 사람은 서둘러 정비소로 돌아왔다. 미서가 대현의 다친 손을 간단하게 붕대로 감싸주는 동안 정비소 밖에서는 기자들이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건물 앞에 서 있는 고급 검은색 세단이었다. 정확히 30분 후 정 회장이라는 남자가 들어왔다. 6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로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정비소를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다. 강대현 씨,
그가 직접적으로 대현을 향해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당신의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 트로피를 건넸던 사람입니다.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합니다, 정 회장님. 정 회장은 손짓하며 함께 온 비서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받았다. 제안이 있습니다. SK자동차의 수석 엔지니어로 와주십시오. 연봉은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미선은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사양하겠습니다. 대현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정 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계속했다. 우리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직관, 그 천부적인 재능, 그것은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 대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BMW X6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6시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성공하시면 이 작은 정비소의 모든 부채를 청산해 드리겠습니다. 미소가 놀라 소리쳤다. 어떻게 그걸?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정비소가 파산 직전이라는 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죠. 1억 5천만 원의 부채 맞습니까? 미선은 창백해져 말문이 막혔다. 대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실패하면? 대현이 물었다. 정 회장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실패하면 이 정비소는 내일 아침에 철거됩니다. 그리고 강 씨는 SK자동차의 10년 계약으로 오셔야 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선은 대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미서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협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대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언제 시작합니까? 정 회장은 시계를 확인했다. 내일 아침 8시 BMW X6가 여기로 배달될 것입니다. 오후 2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 회장이 떠난 후 미선은 대현에게 달려들었다. 왜 그러셨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실패하길 바라고 있어요. 대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망치는 건 이제 그만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실패하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거예요. 미선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대현의 눈에는 오랜만에 불꽃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성공하면 미서가 희망을 담아 물었다. 대현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성공하면 아마도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침 8시 미서의 작은 정비소 앞에 거대한 트레일러가 도착했다. 검은색 BMW X6가 서서히 트레일러에서 내려왔다. 차체는 광택이 나는 매끈한 표면으로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외관 속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었다. 정 회장의 비서가 차 키와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것은 요구사항 목록입니다. 6시간 내에 모든 항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미서가 서류를 훑어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불가능해요. 일반 정비소에서는 최소 3일이 걸릴 작업량이에요. 비서는 차가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현 씨를 찾은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들었으니까요. 정비소 안에서는 대현이 조용히 BMW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차체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의 눈에는 묘한 빛이 어렸다. 할 수 있을까요? 미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서의 정비소 직원들, 준호, 성민, 그리고 변구가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구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전설의 강대현과 함께 일한다니 영광입니다.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이 깔려 있었다. 6시간 안에 끝내려면 완벽한 팀워크가 필요해요. 대현이 말했다. 각자 맡을 역할이 있습니다. 대현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본 후 작업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각 부분을 담당할 사람을 지정했고 시간별 목표를 설정했다.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준호 씨 엔진 전자 시스템을 맡아주세요. 성민 씨는 서스펜션 조정, 병구 씨는 내부 인테리어 개조, 미서 씨와 저는 주요 엔진 튜닝을 담당하겠습니다. 시계는 이미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5시간 30분. 모두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 1시간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대현의 지시는 정확했고 팀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화롭게 움직였다. 하지만 곧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강 선배님,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다. 이 전자 시스템, 이건 표준 BMW 시스템이 아니에요. 완전히 커스텀 설계되어 있어요. 대현은 빠르게 그 자리로 이동했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그들이 함정을 설치했군요. 미서가 다가와 상황을 살폈다. 이건 불공정해요. 일부러 더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는 준호에게 자신의 작업을 넘기고 직접 전자 시스템을 맡았다. 그의 손가락이 복잡한 회로 사이를 춤추듯 움직였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기술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10시, 11시. 전고가 되자 팀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작업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절반 정도 완료했어요. 대현이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겁니다. 미서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아직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할 수 있어요. 대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시가 되자 정비소 밖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강대현의 복귀 테스트, 정 회장의 함정, 모두가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 했다. 1시 30분 성민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서스펜션 완료했습니다. 그 직후 변구도 보고했다. 내부 인테리어 개조도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대현이 맡은 전자 시스템과 주요 엔진 튜닝이었다. 미서는 대현의 지시에 따라 엔진의 마지막 부분을 조정하고 있었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미서가 물었다. 대현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끊겼다. 갑자기 그의 손에서 작은 스파크가 튀었다. 이런, 무슨 일이에요? 미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메인 컨트롤 유닛에 문제가 있어요. 이대로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시계는 이미 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대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아시안 랠리 챔피언십 결승전 마지막 랩. 그의 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그가 즉흥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냈던 순간. 구리선. 그가 갑자기 말했다. 가는 구리선과 정의 테이프가 필요해요. 준호가 빠르게 필요한 물품을 가져왔다. 대현은 손을 컨트롤 유닛 안쪽 깊숙이 넣었다. 그의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였다. 이건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대현이 말했다. 하지만 레이스에서 배운 긴급 수리 기술이죠. 임시 우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1시 55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대현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가락이 베인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거의 다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떨렸다. 1시 59분. 대현이 마지막 연결을 완료했다. 시도해봐요. 미서가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렸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초초한 침묵이 정비소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갑자기 BMW의 엔진이 살아났다. 그것은 단순한 시동음이 아니었다. 마치 야생 맹수의 포효와도 같은 강력하고 압도적인 소리였다. 정비소 전체가 그 진동으로 흔들렸다. 해냈다. 준호가 외쳤다. 대단해요. 성민과 변구가 동시에 소리쳤다. 미서는 대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성취감을 넘어선 영혼의 해방과도 같은 표정이었다. 2시 정각 정 회장의 비서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완료되었습니다. 대현이 차분하게 말했다.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비서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BMW를 바라보았다. 엔진은 여전히 강력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정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축하합니다, 강 씨. 그녀가 나간 후 미서는 대현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았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대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희망. 우리 모두가 해냈어요. 그가 말했다. 팀으로서. BMW XC6의 성공적인 완성 소식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는 노숙자 정비사의 기적적인 이야기로 넘쳐났고 각종 뉴스 채널에서는 특별 보도가 이어졌다. 강대현 불가능을 가능그로 전설의 귀환 강대현의 6시간 기적, 추락한 영웅에서 부활한 장인으로 정 회장은 약속대로 미서 정비소의 모든 부채를 청산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 자동차 기업들에서 대현에게
엄청난 액수의 제안이 쏟아졌다. 현대자동차, 기아, 심지어 페라리와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모두가 그의 재능을 원했다. 하지만 대현은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여전히 미서의 작은 정비소에 머물렀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필요한 사람들의 차를 고쳐주었다. 그의 유일한 조건은 항상 같았다. 음식과 교환으로. 어느 화창한 오후, 정비소 앞에는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대현의 첫 공식 기자회견이었다. 미서는 정비소 안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정말 준비됐어요.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고요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누더기 옷을 입은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과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기름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마치 명예의 배지처럼 보였다. 미서는 그의 넥타이를 살짝 고쳐주었다. 떨리진 않아요? 대현은 미소를 지었다. 죽을 만큼 떨려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요. 마침내 문이 열렸고 대현은 바깥으로 걸어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고 수많은 마이크가 그를 향해 들이밀어졌다. 대현은 준비된 작은 단상 위에 섰다. 그의 뒤로는 미서와 정비소 직원들이 자리했다. 대현은 마이크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강해졌다. 먼저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 수현, 제 딸 지은, 그들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저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존재할 뿐이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몇몇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저는 제 자신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를 만지는 것, 제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거부함으로써.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은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제 손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대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는 여전히 BMW를 수리하면서 생긴 상처가 남아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많은 차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고치고 있었던 건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다. 제가 고치려고 했던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깨진 영혼, 산산조각 난 마음,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고장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강인한 기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제가 차를 고칠 때마다 사실은 제 자신의 일부를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제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대현은 뒤를 돌아 미서와 정비소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차를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카메라 플래시가 더 밝게 빛났지만 이제 대현은 그것에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을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고치는 데 바치겠습니다. 부서진 것들을 다시 조립하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는 일을 제 아내와 딸의 이름으로.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대현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어서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마침내 모든 군중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몇몇은 서서 박수를 쳤고 많은 이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서는 조용히 대현의 옆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대현 씨? 무엇을 먼저 고칠 건가요?
대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된 사람,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을 치유할 준비가 된 사람의 미소였다. 저 자신을요. 그가 말했다. 제 자신부터 시작할 겁니다. 봄비가 내리는 광주의 아침, 푸른 벚꽃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한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강대현 사회복지센터라는 간판이 달린 새 건물이었다. 정확히 1년 전 강대현은 그 유명한 연설을 했다. 그 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대현은 미서와 함께 자신의 모든 저축과 사람들의 후원을 모아 이 센터를 세웠다. 그곳은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곳이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치고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곳. 오늘은 센터의 정식 개관일이었다. 리본 커팅 행사가 몇 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미서는 센터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흥분이 가득했다. 1년 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인사했다. 곧 시작할 예정이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센터 안쪽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현이 BMW X6를 수리했던 날의 팀원들, 준호, 성민, 변구. 그들은 이제 센터의 자원봉사 교사가 되었다. 대구에서 온 박민호도 그곳에 있었다. 지훈이의 아버지였다. 그의 아들은 이제 건강해져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다른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다. 10명의 청소년들. 그들은 센터의 첫 번째 학생들이었다. 길거리에서 발견된 아이들,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 가출 청소년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대현 씨는 어디 있어요? 미서가 준호에게 물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10분 전이었다. 준호는 센터 뒤쪽을 가리켰다. 아직 그곳에 계세요. 미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작은 돌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대현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기념비에는 2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강수현, 강지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당신들의 사랑이 이곳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미서는 조용히 다가가 대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시간이 됐어요. 대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당신을 보고 있어요. 미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대현은 일어서서 기념비에 마지막으로 손을 댔다. 그리고 미서와 함께 센터로 돌아왔다. 정문 앞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 지역 주민들, 후원자들,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에 온 사람들까지. 대현이 나타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현은 리본 앞에 섰다. 그의 옆에는 미서와 첫 번째 학생들이 함께했다. 가위를 들기 전 그는 잠시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두 번째 기회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 넘어지고 부서지고 고장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수리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모두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대현은 가위로 리본을 잘랐고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센터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다. 최신식 정비 장비가 갖춰진 큰 작업장, 교실, 도서관, 그리고 아늑한 생활 공간까지. 벽에는 자동차와 레이싱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중앙홀의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는 대현의 KDH 열쇠고리가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다. 방문객들은 감탄하며 센터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방을 확인하러 갔다. 각자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달린 방. 많은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순간이었다. 미서는 대현의 옆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죠. 대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다. 그는 유리 케이스 안에 열쇠고리를 가리켰다. 선생님, 저게 뭐예요? 왜 저렇게 중요한 곳에 있는 거예요? 대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열쇠고리란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다시 찾게 해준 물건이지.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그럼 강대현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두가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대현은 잠시 미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다. 강대현은 대현이 천천히 말했다. 한때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단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다. 언젠가 저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요? 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리오님이 내 자신의 영웅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밖에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센터의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열쇠고리 위에 닿았고 KDH라는 이니셜이 벽에 반사되어 빛났다. 미선은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대현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지만 그의 유산은 이 센터의 학생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부서진 것들이 다시 조립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새로운 목적을 찾는 곳. 두 번째 기회의 성소. 그것이 바로 강대현의 진정한 유산이었다. 때때로 인생은 가장 잔혹한 시련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주인공이었다면 세상의 비웃음과 멸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었을까요? 한 끼의 음식을 위해 내놓은 손길이 결국 삶의 의미를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을까요?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돕는 작은 선택이 그 사람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두 번째 기회의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